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거리를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띠녹지를 조성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평창구는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의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99명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경상북도 체육회관 기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광주 인구가 14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감소율마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입니다.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탓에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생활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9년 5,185만 명에 이르던 인구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역시 2014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광주의 인구 감소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점입니다. 인구가 감소했다고 해서 당장 교부세가 깎이진 않겠지만 보통 교부세 산정에서 다른 지역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들의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합계 출산율 1.0명을 회복하기 위한 출산 보육 정책과 함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만들기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AI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새로운 정부가 광주 AI 선도 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AI 선도 도시가 되면은 당연히 일자리 많이 생기고 청년 유출이 적어지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정주 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 수를 뜻하는 생활인구 늘리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가 반영되기 때문에 광주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생활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도시 규모상 다른 시군처럼 무상에 가까운 주택을 제공하거나 전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복합 쇼핑몰 등 즐길거리를 만들어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들고 또 머물기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오시는 분들이 오래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책인 거고요. 광주의 현안과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인구 정책이 절실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도심 속에서도 거리를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일직동 도로변에 띠녹지를 만듭니다. 이번 사업으로 삭막했던 도로변을 생기 있는 녹지대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띠녹지는 도로변이나 하천변 등의 폭이 좁고 길게 조성된 녹지 공간으로 띠녹지는 폭 1.2m, 길이 230m 규모로 다음 달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는 가로수 사이 공간에는 사계절 식물을 심고 오리로 이뤄내는 노후된 가로수 보호틀을 교체해 도로 경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승원 시장은 도심 곳곳에 녹지를 확충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가 2025년 마포구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작합니다. 이번 계획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등의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마포구는 여가공간 조성을 통해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건강검진, 물놀이 페스티벌, 크리스마스 산타 페스티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우리 동네 동물병원이 확대돼 참여 동물병원이 2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납니다. 이외에도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체계도 강화하며 10월에는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하는 반려동물 문화축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중랑구가 보건소내 모자 건강센터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공간 재배치와 인테리어 개선을 통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센터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생애 주기에 걸친 통합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영양, 운동 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등이 마련돼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와 35세 이상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시설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이용자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설로 주로 도심 속 공원 등의 생활환경 주변에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총 2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체 수질 검사 적정성, 시설 안내판 개시 여부 등이며 염소 소독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구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관리 실태를 확인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전략 수립 정책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서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책연구는 능력 있는 인재 양성과 우수한 인재 지역 정주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착수보고회는 지역 10개 대학의 부총장 등이 참석해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 후 지역과 대학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 체계 수립,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문화진흥과 대전사랑 정신 확산을 위한 공동실천에 나섭니다. 시는 이번 협약이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전통 효문화 현대적 계승과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사랑 정신을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도 자리를 함께해 협약기관들을 격려하며 시민 중심의 가치 실현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효행실천 문화 조성, 효문화 관련 행사 및 시민 대상 홍보 활동, 지역 맞춤형 효사랑 콘텐츠 발굴 등 다양한 실천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대전 관광공사 개청식이 대전 동구에 있는 신사옥에서 진행됐습니다. 대전의 관광 활성화 및 원도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역이 자리한 동구는 대전의 관문이자 대전 역사의 시작점으로 대전관광공사 이전은 동구 최초의 시산하기관 입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공사는 사옥 이전을 계기로 대전 전역 관광 마케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기구로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앙시장과 원도심 근현대 건축물들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원도심 문화관광 자원 활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제2차 평창군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도서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2026년부터 향후 5년간의 도서관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2월 착수 이후 제1차 발전 계획의 추진 성과와 현황 분석, 주민 설문조사 등을 기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복합 문화 커뮤니티를 구현하는 도서관, 미래를 설계하는 도서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도서관, 공동체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도서관별 특화 방안과 ICT 기술 도입,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으며 공간 혁신과 조직체계 개선 등 최신 도서관 운영 트렌드도 반영됐습니다.
평창군은 향후 이 계획을 바탕으로 도서관 발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진부면 번영회와 장난감 도서관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부면 번영회는 장난감 도서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맡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평창군 장난감 도서관은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및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서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장난감 도서관은 오는 6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평창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2025년 제1기 귀농귀촌학교를 개강했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인과 전입 5년 이내 초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이번 교육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운영되며 귀농 귀촌 예정자와 초기 정착자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귀농 귀촌 학교에서는 평창군의 귀농 귀촌 정책과 농지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업무를 비롯해 실제 귀농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우수 선도 농가를 직접 찾아가 현장의 경험을 듣고 이미 귀농 귀촌을 실현한 선배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인 조언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시민들의 막연한 귀농 귀촌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실제 정착과 영농 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해 성공적인 농촌 생활의 첫걸음을 지원할 계획이며 2기와 3기는 추후 별도의 신청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중단했던 시군 방문을 재개합니다. 방문을 통해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에 더욱 탄탄하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진천군을 시작으로 옥천군까지 방문하지 못했던 2개 군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과의 소통 행보에 나섭니다. 도는 이번 시군 방문을 통해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며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을 더욱 탄탄하게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6월 방문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도지사의 일관된 철학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실현이라는 도정 목표를 향한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충북의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99명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출산 육아수당,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의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충북의 1분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2,094명으로 전국 평균인 7.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4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서도 충북의 순이동률은 0.5%로 전국 2번째로 순유입이 높았습니다. 이 같은 인구 증가 추세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난자냉동 지원 사업과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비롯해 출산 육아수당,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도는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돌입합니다. 보고회에는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주요 방향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K-바이오스퀘어 등과 연계해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초광역 연계 전략, 라이즈 사업, 지역특화 발전 전략,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도는 이번 작업을 충북의 미래 15년을 좌우할 전략적 대전환으로 보고 지방소멸 위기와 기후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과 관련한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보령시는 도시농업 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 실무반 참가자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과정은 보령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입니다. 정원실무반은 정원 관리를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교육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씩 운영돼 총 40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 실무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령시는 보령시 진폐제해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진폐제해자협회 보령시 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진폐제해자와 가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진폐 환자들의 건강 증진과 심리적 지지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재가 진폐 환자에게 실질적인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했으며 한의학 전문가가 호흡기 건강관리법과 면역력 강화 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진폐제해자와 그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체육회는 안동에서 경상북도 체육회관 기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김영동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습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경상북도 체육회관은 4,960제곱미터 규모로 경북체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북체육 역사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체육회는 1922년 설립된 대구 운동협회를 모태로 하며 체육회관 준공은 내년 하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번 체육회관 건립으로 경북체육회 안정적 기반 마련과 체육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2025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실천운동인 K-미소시티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미소는 혁신적이고 스마트하며 개방적인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미소운동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회문화, 인프라 등 부분을 혁신해 개방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회혁신 모델이자 시민운동으로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5대 핵심 과제는 아름답고 친절한 문화도시, 첨단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도시 등으로 시민이 도시 환경을 가꾸며 대중교통 및 숙박업소 관리 등으로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합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 앞서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경북 경주를 찾은 관광객의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시점이 또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25년에서 26년으로 늦춰졌는데 공사 지연과 민원 발생 등으로 27년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달 중 개통 시점을 다시 발표 예정인데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시점이 또 연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광주시의회 결산심사에서 2호선 1단계 개통 시기 연기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오영걸 본부장은 개통 시점에 대한 질의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돼 공정을 재조정하고 있다며 개통 시점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착공된 2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시점은 당초 올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말로 한 번 연기됐던 개통 시점이 2027년으로 또다시 번복된 겁니다. 개통 시점이 두 차례나 변경되면서 행정 신뢰는 하락하고 시민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의회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 달성률 102%로 눈속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본부는 다수의 지하 안반이 발견돼 설계가 변경됐고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해 공사 일정이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공정을 정밀 분석해 개통 일정 변경 결과를 이달 중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금호타이어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을 맞고 있지만 직원 고용과 주민 보상 등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더블스타 측의 소극적 대응에 자치구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가 지역사회에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해 8,000명 가까운 직원들의 손발이 묶였고 연기와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신고는 17,000건을 넘겼습니다. 금호타이어와 지자체 등이 민관합동 TF를 만드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아직 요원합니다. 2018년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며 대주주가 된 중국의 더블스타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블스타는 이번 화재 이후 현장을 찾지도 않았고 그 어떤 입장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난대책본부장인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1인 시위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하기 전에 더블스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고용보장과 보상 대책을 직접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좀 광주에 오셔가지고 광주 시민들께 솔직한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약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도 노동계,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참여한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장 정상화 계획과 보상 등에 대한 더블스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정치권, 범정부 차원에서도 중국 정부 또는 더블스타에게 압력이 됐든 외교적인 방법이 됐든 이런 걸 통해서 대주주인 더블스타가 책임 있게 금호타이어 지분 45%를 보유하며 모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더블스타. 대형 화재로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더블스타가 인수합병 당시 약속했던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는 제주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은 성과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번 인증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제주도만이 청정지역으로 인증받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해당 인증은 제주산 축산물의 국제적 신뢰를 의미한다며 자랑스러운 성과를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청정 인증을 세계 축산물 시장에서 제주산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발판으로 삼아 수출 확대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제23회 부여서동 연꽃축제가 충남 부여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연못 국남지의 천만송이 연꽃을 배경으로 열립니다. 7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번 부여서동 연꽃축제는 연꽃 같은 그대와 아름다운 사랑을 이라는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며 서동과 선화의 사랑을 모티브로 합니다. 수상 뮤지컬, 파노라마, LED, 해외 예술단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부여에서 아름다운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노인일수록 혼자 식사하는 혼밥 비율이 높고 이가 우울감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그리고 갈수록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온 건데요.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전체 35.3%고 이 중 70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가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도시락이나 반찬 배달 등의 서비스로는 개선이 어려울 거라며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동반 식사 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